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바나나에 대한 건데요. 아침에 간편하게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에너지 보충에도 좋다고 하고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냥 좋다고 먹기보다는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를 볼까?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혈당이라든지 아니면 좀 꾸준한 에너지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 뭐 기사도 있고 연구 요약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걸 쭉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바나나 좋다 이렇게 아는 것 외에 생각보다 중요한 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먹는지 또 어떻게 조합해서 먹는지에 따라서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혈당이나 에너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료들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먹는 바나나 한 개가 어떻게 하면 그냥 과일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을 위한 뭐랄까 맞춤 보약처럼 될 수 있을지 그 숨겨진 효과부터 조심해야 할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섭취법까지 오늘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특히 바나나가 가진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자료에서 살짝 경고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단점들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 아마 평소에 바나나 즐겨 드셨던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는 건 뭐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이유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죠.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 역시 부드러운 에너지 공급원이었어요. 이건 뭐 많이들 아시는 내용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바나나 안에는 그 당분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포도당, 과당, 자당. 이게 그냥 단당류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확 왔다가 금방 꺼지는 게 아니고요. 비교적 좀 빠르게 그러면서도 꾸준히 에너지를 준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운동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뭐 에너지 드링크 대신 바나나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비타민 B군, 특히 B6가 또 풍부해서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커피 같은 거 없이도 좀 자연스럽게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활동 시작하기 전에 딱 좋겠네요. 아하, 그렇군요. 그 세 가지 당분의 조합이랑 비타민 B군 역할, 이게 중요하네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장 건강하고 혈당 조절, 이걸 동시에 도와준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그 장 건강 관련 자료가 좀 인상 깊었는데 역시 식이섬유 덕분이겠죠? 맞습니다. 보통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한 118g 정도? 거기에 식이섬유가 한 3에서 3.5g 정도 들어있거든요. 오, 생각보다 꽤 되네요. 네, 이게 하루 권장량의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뭐 변비 예방 같은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분이 우리 피로 흡수되는 속도를 좀 늦춰준다는 거예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걸 좀 막아주는 거죠. 아, 완충작용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자료 중에 저항성 전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흥미로워요. 약간 좀 덜 익은 녹색 바나나에 이게 많거든요. 네네. 이건 소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대장까지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대장에 있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프리바이오틱스처럼요. 와, 유익균 먹이까지. 네. 그러니까 장 환경 자체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 건강 특별히 신경 쓰시면 약간 덜 익은 걸로 골라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항성 전분. 이거 기억해둬야겠어요. 자, 세 번째 효능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죠. 건강 칼럼 같은 데서도 이걸 꽤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이건 역시 칼륨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나나가 칼륨 많은 대표적인 과일이죠. 중간 거 하나에 거의 뭐 400에서 450mg 정도 들어있으니까요. 우와, 정말 많네요. 네, 우리 몸이 나트륨하고 칼륨 균형이 중요한데 보통 짜게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때 이제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돕고 또 혈관벽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혈압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뭐 짠 거 좋아하시거나 혈압 관리 필요하신 분들한테 바나나 좋다고 돼 있었고요.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신장,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칼륨을 잘 내보내질 못해요. 그래서 칼륨 많은 바나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칼륨이 쌓여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 네. 그건 정말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좀 의외였어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바나나 먹고 기분이 좋아진다니 정말 그런가요? 네, 그 영양하고 정신건강 관련 자료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나나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하고 비타민 B6가 들어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뇌에서 세로토닌 만드는 재료가 돼요. 세로토닌이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마음 안정시키고 좀 행복감 느끼게 하는 거요. 물론 뭐 바나나 한두 개 먹는다고 갑자기 막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자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일상에서 좀 가볍게 우울하거나 좀 처진다 느낄 때 식단으로 기분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뭐 작은 방법 중 하나다 이런 거죠.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데요? 네, 아침을 좀 긍정적으로 시작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면역력 증진이랑 뭐 기타 효능들 이것도 언급이 됐었어요. 진짜 바나나 재주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비타민C도 조금 들어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을 그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아, 그리고 망간이라는 미네랄도 좀 주목할 만해요. 망간이요? 네, 이게 뼈 건강에도 중요하고 콜라겐 만들 때 또 상처 아무는 데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노년기 영양 관련 자료에서도 나왔는데 칼륨이랑 마그네슘도 같이 들어있어서 밤에 다리에 쥐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육경련 그런 거 예방하는 데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모로 쓸모가 많죠. 와, 진짜 팔방미인이네요. 근데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바나나인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몇몇엔 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있었어요. 공복에 바나나만 먹지 마라. 이거였죠. 저도 이게 제일 좀 놀랐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게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까 바나나가 에너지를 빨리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장점이면서도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아침 빈속에요. 바나나가 당분 흡수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 없이 바나나만 딱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아, 그럼 우리 몸은 이걸 잡으려고 인슐린을 팍 분비하겠죠? 그럼 또 혈당이 금방 뚝 떨어져요. 자료에서 이걸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하던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확 와닿네요. 혈당 롤러코스터. 네. 그래서 오히려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피곤해지고 배는 더 고파지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오래되면 인슐린 저항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건 정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이 혈당 스파이크는 피하면서 바나나의 장점만 쏙쏙 빼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더라고요. 바로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랑 같이 먹어라 이거였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단백질하고 지방은요, 탄수화물보다 소화 흡수가 훨씬 느려요. 그래서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음식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바나나 당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좀 완만하게, 천천히 만들어줘요. 아, 속도 조절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가고요. 그럼 뭐 불필요한 간식도 덜 찾게 되고요. 영양적으로도 바나나, 탄수화물에 단백질, 지방이 더해지니까 훨씬 균형이 맞죠. 자료들에서 추천하는 조합들 좀 볼까요? 네, 여러 개 있었는데 가장 많이 보였던 게 바나나랑 플레인 요거트 조합이었어요.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영양적으로도 아주 좋은 짝이었군요. 네, 아주 좋은 조합이죠. 플레인 요거트가 단백질도 좋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잖아요. 칼슘도 많고요. 자료에 나온 레시피처럼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 한 150에서 200g 정도에 바나나 반 개나 한 개 썰어 넣고요. 여기에 뭐 견과류나 씨앗 같은 거 조금 뿌려주면 영양도 식감도 다 잡을 수 있죠. 네네. 아, 그리고 시나몬 가루 살짝 뿌리는 팁도 있었는데 그것도 좋아요. 시나몬이 혈당 조절에 좀 도움된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오, 시나몬 가루 꿀팁인데요. 다음은 바나나랑 오트밀 조합도 있었어요. 이건 아침 식사로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트밀 자체도 복합 탄수화물에 식이섬유 많아서 혈당 안정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여기에 바나나를 더하면 식이섬유가 더 많아지니까 포만감도 커지고 장 건강에도 시너지가 나겠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오트밀을 우유나 두유로 끓이면 단백질도 더 보충할 수 있고요. 따뜻하게 먹으면 속도 편하고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바나나 반 개 정도를요, 거의 다 끓었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아니면 다 끓인 오트밀 위에 썰어서 올려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는 바나나랑 견과류 한 줌. 이것도 추천했죠.
아몬드 한 대여섯 알, 호두는 두세 쪽 정도면 되려나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가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이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딱 바나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잘해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그렇죠. 간편하죠. 네. 바쁜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딱이죠. 아, 근데 혹시 견과류 씹는 게 좀 불편하시면요. 자료에 그런 팁도 있더라고요. 설탕 안 들어간 아몬드 버터나 땅콩 버터 있죠? 그걸 바나나에 살짝 발라 먹는 것도 좋다고요. 견과류 버터,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좀 더 든든하게 먹고 싶다면 바나나랑 삶은 계란, 이 조합도 영양적으로 아주 좋다고 했어요. 네. 삶은 계란이 단백질도 많고 필수 아미노산 다 갖춘 완전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포만감도 크고요. 그러니까 바나나의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하고 계란의 단백질, 비타민 D, 콜린 이런 게 딱 만나서 영양 균형이 아주 잘 맞는 거죠. 운동하고 나서 먹어도 좋겠네요. 그렇죠.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하고 에너지 회복하는 데 딱 좋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치아가 좀 약하시거나 씹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바나나 스무디 레시피도 있었어요. 바나나 하나에 우유나 두유 한 200ml, 그리고 단백질 보충으로 그릭 요거트 2큰술 정도 넣고 갈아 마시는 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스무디는 특히 다른 좋은 재료들을 막 추가하기가 쉽잖아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 한 줌 넣어도 좋고요. 아보카도 4분의 1쪽 정도 넣으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에 건강한 지방까지 훨씬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 대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단백질이나 지방을 아치 넣어주면 그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바나나 영양을 안전하게 다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바나나를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죠. 자료 보니까 바나나가 익은 정도에 따라서 효능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꽤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나나 색깔이 변하는 게 그냥 익어가는 것 이상이에요. 자료들을 보니까 녹색빛 도는 덜 익은 바나나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한 저항성 전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장 건강이나 혈당 관리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아, 그럼 덜 익은 게 좋은 거네요? 근데 소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약간 떫은 맛이 날 수도 있다는 건 감안해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생노란 바나나는요? 노란색으로 잘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은 좀 줄어들어요. 대신 당 함량이 높아지면서 맛이 제일 좋고 소화 흡수도 잘 되죠. 이때부터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 함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여러 자료에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먹기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갈색 반점, 그 슈거 스팟 생긴 완숙 바나나는요? 어떤 자료 보니까 이게 영양이 제일 높다던데요? 네, 그 갈색 반점 생긴 바나나가 당도는 제일 높고 소화도 가장 잘 돼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자료 중에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때 종양 괴사인자라고 해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물질하고 항산화 성분이 가장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요. 와, 신기하네요. 근데 그만큼 당 함량으로 높고 혈당 지수 GI도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 필요하신 분들은 양을 좀 조절하시거나 꼭 다른 거랑 같이 드셔야 해요. 아, 단맛이 강하니까. 네, 대신 엄청 달고 부드러우니까 스무디 만들거나 빵 구울 때 설탕 대신 쓰기에는 아주 좋다. 이런 팁도 있었죠. 하하, 용도가 또 있네요. 익은 정도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어요. 보관 팁도 좀 주시죠. 이게 금방 물러져서 좀 어렵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바나나는 냉장고보다는 실온에 두는 게 좋아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껍질만 까맣게 되고 속은 잘 안 익거든요. 아, 맞아요. 까매지기만 하죠. 네, 익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싶으시면 그 바나나 여러 개 붙어있는 꼭지 부분 있잖아요. 줄기 부분. 거기를 랩이나 호일로 좀 감싸두면 에틸렌 가스가 덜 나와서 조금 더 오래 간다고 해요. 오, 그런 방법이. 그리고 만약에 너무 많이 익어서 금방 못 먹겠다 싶으면요. 껍질 벗겨서 그냥 적당히 잘라가지고요.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널어서 냉동실에 얼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얼리는 거요? 네, 얼린 바나나는 나중에 스무디 말 때 얼음 대신 넣으면 엄청 시원하고 걸쭉하게 잘 돼요. 아주 유용합니다. 오, 냉동 보관 팁. 정말 좋네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좀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경우를 딱 짚어주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여러 번 강조됐던 분들이 바로 신장, 즉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내보내질 못해요. 근데 바나나는 칼륨이 엄청 많잖아요. 네, 아까 엄청 높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이걸 드시면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 이게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심하면 뭐 근육마비나 부정맥,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약물 관련 자료에서도 나왔는데 특정 혈압약, 예를 들어 AC의 억제제 같은 거나 아니면 칼륨 보존성 이뇨제, 같이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드시는 경우에도요. 바나나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장질환 특정 약물 복용.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당뇨병 환자분들에 대한 주의점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니에요. 하지만 양하고 방법을 좀 조절해야 하는데요. 자료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하루에 작은 바나나 기준으로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혈당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식품, 뭐 요거트나 견과류, 계란 같은 거랑 같이 드셔야 합니다. 네, 같이 먹는 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고 혈당을 직접 재봐서 나한테 맞는 양과 조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별 확인 중요하네요. 그리고 드물지만 편두통 있는 분들도 바나나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바나나에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데요. 특히 껍질 쪽이랑 너무 푹 익은 거에 좀 더 많다고 해요. 일부 편두통에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이 티라민이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다시 넓히는 과정에서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편두통이 잦고 내가 바나나 먹고 나면 좀 머리가 더 아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한번 관련성을 생각해보고 양을 조절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있었죠. 그렇군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료 보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바나나 몇 개까지 괜찮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요. 특별히 건강 문제 없으시면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한 양으로 권장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체 식단이나 활동량도 봐야겠지만요. 둘째, 꼭 아침에만 먹어야 할까요? 다른 시간은 어때요? 꼭 아침일 필요는 없어요. 운동하기 전이나 후에 에너지 보충하고 근육 회복하려고 먹는 것도 아주 좋고요. 오후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도 물론 좋죠. 다만 이제 자기 직전에 먹는 거는 좀 소화나 혈당에 부담될 수 있으니까 너무 늦은 저녁 시간은 피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셋째, 혹시 바나나 껍질도 먹어도 되나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이색 음식 관련 자료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이론적으로는 껍질에도 식이섬유나 영양소가 있긴 한데요. 보통 식용으로 권장하지는 않죠. 좀 질기고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고요. 혹시 모를 농약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료에서도 굳이 껍질 먹으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먹는 다른 약들이랑 바나나 그냥 같이 먹어도 보통은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뭐 일반 약이나 영양제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신장약이나 특정 혈압약, 이뇨제 같이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 의약품 드시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드신다면 얼마나 드실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와,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바나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바나나가 가진 그 좋은 점들부터 공복에 혼자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중요한 주의점, 그리고 해결책으로 단백질이나 지방이랑 같이 먹자, 이것까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플레인 요거트나 견과류, 계란 같은 거 살짝 곁들이는 거요. 이 작은 변화가 혈당 걱정은 덜고 바나나의 좋은 점은 더 잘 챙길 수 있게 하는 열쇠인 거죠. 그리고 익은 정도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다는 거. 또 무엇보다 내 건강 상태, 특히 신장이나 당뇨 같은 거 잘 고려해서 똑똑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고 먹기도 편한 바나나잖아요. 오늘부터는 그냥 손 가는 대로 집어먹는 간식이 아니라 오늘 얻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 건강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요거트 한 스푼, 아몬드 몇 알 더하는 이 작은 실천이 분명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 그리고 더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식단에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지식이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을 만드는 힘이 되겠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매일 그냥 당연하게 먹는 다른 음식들 중에도 어쩌면 이 바나나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주변의 흔한 음식들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